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입니다. 이 승은 고문헌 공적,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 인류는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까? 더 나은 기후, 환경을 위한 제언. 자, 기후변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방송을 하는 날짜는 6월인데, 6월 8일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여름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가끔씩은 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기후변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책 목차 소개합니다. 서문 1장 인간이 만든 위기 기후변화.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기상현상과 기후,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가 불러올 광범위한 비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예상되는 변화. 생태계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좀 많이 체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어족자원을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흔한 생선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어족자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값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역습과 위협, 인간과 환경, 그리고 환경윤리, 환경위기와 안보의 상관관계. 2장,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논점들, 온난화의 자기 증식 효과,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목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구와 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기후변화를 위한 협약 UNFCCC.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었네요.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의 시작, 파리협정. 뉴스를 통해서 이 파리협정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과제 3장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현실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문제의 5가지 특성, 대응을 위한 접근 방향,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방안,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와 안보 문제 무엇이 중요한가? 에너지 안보, 농업 생산 기술의 안보, 농업 기술 안보. 먹을거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안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들.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난민 증가에 따른 안보, 물, 수자원 안보. 물이 부족해지면 끔찍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에 관한 것은 굉장히 또 민감하게 다가오네요. 건강, 보건 환경의 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목표와 전략, 기반 구축과 향후 과제, 녹색 환경과 그린 에너지, 녹색 친화적 발전의 개념, 녹색 환경의 3가지 지향점,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의 시급성,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이것 외에도 새로운 에너지가 또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특징과 종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 한계와 활용 방안, 국제 추세와 국내 현황. 4장,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7가지 원칙, 환경복지의 출현과 의미, 환경복지란 무엇인가, 환경정의와 환경공평성, 생태복지와 녹색복지, 환경복지를 위한 원칙과 기준, 에너지복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복지의 등장 배경, 에너지 빈곤층의 대상.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것은 뭔가 본인의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에너지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비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복지, 영국의 에너지 복지, 캐나다, 일본 국가별 에너지 복지 요약이 있고요. 국내 에너지 복지 현황과 방향.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는 알지 못하네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설계. 왜 에너지 믹스인가?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 사례. 자, 에너지 믹스가 무엇일까요? 에너지 믹스 궁금합니다. 자, 독일의 에너지 믹스 정책 현황과 에너지 협력 교역, 유럽의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믹스의 정책적 배경, 향후 양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 결론 및 시사점. 에너지 믹스라는 정책이 도입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5장 미래 세대를 위한 길. 인류는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많은 부분 큰 변화가 올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 기술 개발과 사회적 대화, 녹색 소비를 위한 탄소 성적표, 국제사회의 탄소 라벨링 동향, 녹색 정책과 녹색 소비 생활, 녹색 정책의 목표, 추진 전략, 녹색 소비 생활. 우리가 만약에 소비 생활에 이 환경 보호를 넣을 수 있다면 재활용 혹은 뭐가 있을까요? 중고 물품 거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해서 환경을 소비해 가면서 생산하는 것들을 조금 막기만 해도 지구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 국토와 녹색 도시, 녹색 성장형 국토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참 초록색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큰 불도 있었고 산불이 한번 나니까 참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 도시, 국내외 저탄소 녹색 도시 사례, 저탄소 토지 이용 정책, 기후변화 시대를 위한 녹색 국토, 자원과 에너지 절약, 기후와 환경 문제의 가장 우선적인 해법,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이용, 절약을 위한 시민운동, 친환경 교통의 활성화, 주석, 참고문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문을 소개를 해드리고 인간이 만든 위기 기후변화,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첫 부분까지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주어진 자연 생태계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해 생존, 번식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태양, 대기, 기후, 토지, 물 등과 같은 존재하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동식물과 미생물의 분포를 말한다. 생태계 안의 모든 에너지와 원소들은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상호 규칙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질서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도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인류 역사는
비교적 풍부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 생태계를 최대한 이용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인간이 지구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생태계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기후 변화는 해수면의 상승, 수자원 공급, 식량 생산, 자연재해, 이상 기후 현상 등 지구 환경과 인간 생태계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생태, 경제적인 영향은 온도 변화의 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지구의 기후 체계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도 플러스 마이너스 6도씨 정도로 작지 않았다. 그러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 기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기후변화 전망은 매우 심각하다. 지구 역사상 그리고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이래 이같이 급격한 온난화 현상은 흔치 않았다. 특히 현재보다 2에서 3도씨를 넘는 온난한 기후 시대를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다. 그 영향이 어떠할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변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매우 심각하고 다양한 지구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변화는 다시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량 등 자원 문제와 함께 질병 등의 사회 문제까지 악화시킬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문명의 지속성 여부가 걸린 인류 공동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체계는 지구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것을 각 국가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조화되고 결합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와 관련된 정책과 합리적인 통합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룬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자원의 이용을 훨씬 더 큰 규모로 가능하게 하였다. 편익과 부를 위하여 한정된 자연 환경을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변화시키며 파괴해온 것이다. 한편 자연 환경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 개발 등이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대량 생산, 대량 구매, 대량 소비 등 이른바 3M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매연, 오수, 유독가스, 유독 폐기물 등이 자연 생태계의 정화 능력을 초과해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 결과는 생물종의 멸종, 자원의 고갈, 농수산물의 폐사, 산림 파괴, 재해 증가 등 생태계 균형의 파괴와 자연의 생산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인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자연 환경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며 자원이다.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 환경을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특정 이익을 위한 독점, 무질서한 남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가 일시적인 편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보전 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편익 이상의 공적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이 인류에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스스로 만든 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류 자신에 유래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환경윤리라는 명제가 주어졌다. 이는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윤리에 관한 광범위하며 심원한 규약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행동을 지구가 허용하는 범위 내로 설정하는 것,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 건강하고 만족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과 인간의 형평성, 세대 내의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하는 철학이 환경윤리다. 기후 및 환경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명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및 환경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기후 및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년 5월 저자. 자, 이렇게 서문을 읽어봤습니다. 현재 환경 문제에 관해서 세계는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는지 관한 것들도 조금 알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환경을 인간이 파괴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안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부터 바뀌어야 옆 사람도 바뀌고 우리 모두가 바뀌고 지구 전체가 바뀔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을 소개합니다. 인간이 만든 위기, 기후변화.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변화 현상은 이제 인류 문명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구 공동체는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이래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선진국과 후진국은 책임 문제로 다투고 있고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갈리며 산업계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도 다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중시한다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미흡한 수준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 그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책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매우 무성하다. 그러나 그 논의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기후변화 논의 특수성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가 관련되어 있는 데다 수많은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관련된 논의에 참여, 구조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정확한 지구 기후 조율 체계 분석. 보다 정확한 지구 기후 조율 체계 분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후변화의 예측 모델과 대응 정책 등 기후변화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 높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기후변화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해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비록 정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천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과 실질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고자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기후 조율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난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치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기후 조율 체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학적인 방법이다. 지구공학적인 기법으로 온실 효과와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태양에너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좀 흥미롭네요.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죠. 굉장히 원초적인 생각하는데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태양을 만약에 차단하면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도 지구 온난화의 진행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하여 화석 연료 이용 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도 이러한 방법으로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탄소를 흡수해주는 지구 환경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바다 생물들과 산림은 광합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이들 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 제거만으로도 지구의 기온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에 효과가 좀 있나 봅니다. 이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넷째, 경제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에너지원 그 자체를 바꾸거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이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 이게 어렵네요. 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계속될수록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온도를 내리려고 하죠. 실생활에서. 너무 덥다 보니까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에너지를 또 만들기 위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네요. 한번 다 같이 참아야 하나요? 자, 올해는 더워도 참으십시오. 에어컨, 선풍기 사용하면 벌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상현상과 기후. 전 세계적으로 기상현상과 기후변화 연구는 기온과 강수량과 같은 물리적 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21세기 최대의 화두인 지구환경, 식량, 물, 토양, 에너지, 보건, 생태계 등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전 지구와 국가적 전략적 대응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 문제는 독립적인 쟁점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인구 증가와 에너지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갑자기 발음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딴 생각을 좀 하면 발음 실수가 생기네요. 딴 생각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올여름에 냉방 금지입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2025년 여름 전 지구적으로 냉방 금지 이번에 안 낮추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그걸 강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엉뚱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기후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극한 현상이다. 자, 이런 극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해가 갈수록 더욱더 극한 현상으로 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호우와 가뭄, 폭염 등과 같은 서로 상반된 극한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 몸이 심한 감기에 걸리면 발열과 오한을 오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온실가스 증가로 인하여 지구가 충격을 받게 되면 새로운 기후로 변하는 과정에서 극한 기후의 발생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변화는 물 순환과 관련되어 있다.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 함유량이 증가해 강수량이 약 1.5% 늘어나지만 이 강수량의 증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온난화에 의해 물순환이 강화되어 현재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비가 내리고 이에 따라 호우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된다. 그러나 강수의 패턴 변화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화된 수문 순환이 더욱 심각한 가뭄과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자, 비가 많이 오니까 땅에 물이 많이 저장돼서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댐의 경우에는 수문을 열어서 물을 다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장되는 물의 양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한 번에 많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많이 쏟아지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내려서 그게 잘 저장이 돼야 바람직한 것인데, 한 번에 빵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좀 듭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관련 전문가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습한 지역과 건조한 지역 간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커질 것이며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고위도 육지의 강한 온난화가 대규모 대기 순환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강수 패턴이 광범위하게 이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장마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저는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많은 강수량을 동반한 몬순이 발생할 것이며 그 지속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우는 더욱 강하고 자주 발생될 것이며 이는 물 자원 관리 및 홍수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수, 물 자원 관리하는 것이 호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도에서는 건조한 기간이 줄어드는 반면 아열대와 낮은 중위도 사이에서는 건조한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조해지면 또 산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민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빙하로 인하여 공급되는 하천 수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뭄은 아프리카, 유럽, 대부분의 북미 대륙 내부, 특히 미국 남서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 관측 자료 분석은 수십 년 지속되는 장기간 가뭄이 온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날씨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농업, 에너지, 수자원, 물류, 수송, 산업에도 영향을 끼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도 크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비 오면 역시 비 오니까 너무 우울하네.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물류의 그 이동 속도가 영향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무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비 오는 날 기사님들이 배송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받던 택배들이 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님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겠습니까? 계속 소개합니다. 또한 날씨는 계절에 따라 매일매일 변동이 지속되지만 특정 패턴과 극한 기후의 빈도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으며 태풍의 발생 빈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중위도 폭풍 진로가 극적으로 이동할 것이고 중요한 대규모 기후현상, 엘니뇨와 라니냐 등 경년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물론 그 강도와 빈도 및 발생 위치와 같은 특성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열파와 한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상현상도 계속 발생할 것이며, 계속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저자분께서 하나하나씩 나열해 주시는 게 소개할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뭐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많네요. 네, 단순히 안 좋아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정말 재앙이 다가올 것들이 종류별로 있네요. 아, 참 웃는 게 아닙니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지구 멸망에 관한 네,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나 영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좀비도 타 죽거나 네, 말라 죽게 생겼어요. 네, 지구 환경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온난화와 비례하여 더욱 길어진 뜨거운 날들과 더욱 짧아진 추운 기간이 예상된다. 설인 날, 설이는 동결 온도 이하의 날은 더욱 줄어들고 작물의 성장 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 남부와 남부 유럽은 여름철에 더욱 건조하게 되어 심각한 열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생태계와 작물의 재배와 수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자, 지구에 기후변화가 오면 눈이 많이 내려서 파묻혀서 죽든지 너무 뜨거워서 네, 탈수로 죽든지 물에 떠내려가서 죽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굶어 죽든지 너무 무섭네요. 지구 변화래. 기온 변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입니다. 자, 계속 소개합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읽기 싫어지는 책은 또 오랜만이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의 크기, 빈도와 함께 기후변화의 속도 역시 중요한데 이는 기상 및 기후변화에 생태계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더욱더 심각한 피해가 있겠죠. 오늘날의 기후변화 속도는 자연적으로 변화가 가장 컸던 빙하기 말보다 30배 빠르다. 온난화로 인하여 다음 세기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2에서 4도씩 상승하면 이는 기후가 인간 활동으로 변화되는 속도가 자연 속도의 20배에서 40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배의 속도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가속화다. 마치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엑셀과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어 시속 1000km로 질주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마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류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음, 자, 이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이 책은 음, 처음부터 기후변화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외면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책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는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게 뭐 당장 내일 안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책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를 읽어보시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책은 유난히 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습니다. 소개가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